안녕하세요. 태국 김한입니다.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냐면요. 이제 태국에 오래 살고 있거나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행과는 다른 그런 필요한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도 많아지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썰을 풀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공장도 하고 집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유지보수가 많이 하게 됩니다. 유지보수. 한국에서는요, 보통 아파트 생활하면은 겪을 수 없는 그런 유지보수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전기선 교체라든가 또는 하수구가 뭐 터지거나, 뭐 물론 한국에서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은 태국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전기, 뭐 갑자기 전기 나가거나, 왜냐면은 태국에는 정전이 자주 있거든요. 아주 장기간 정전보다는 전력이 잠깐 끊겼다가 다시 들어와요. 이제 그럴 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변압기가 고장 나거나 그런 게 많습니다. 제가 하는 전기적 용어는, 제가 전기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용어가 틀릴 수는 있긴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뭐 전기, 그 다음에 뭐 유리, 뭐 사고로 인해서 유리가 깨지거나, 물건을 나르다가 뭐 부딪혀서 깨지거나,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또는 바닥 타일이 깨지거나, 이제 장기 임대를 했는데 바닥이 본의 아니게 내가 하지도 않은 걸 네가 하고 내가 한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런 타일들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 가지고요, 그 천장 이렇게 한 겹 바로 시멘트로 안 하고 이렇게 층을 줘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저희 형광등도 달아야 되고 하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모터가 고장나서 뭐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여행에서는 절대 겪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긴 하는데요. 이 영상은 아마 태국 여행 온 사람보다는 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태국에서는요, 전기 기술자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일반적인 그 집수리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전기도 할 줄 알아요. 옆에서 이제 선임들 하는 것도 보고, 뭐 약간 지식도 있고 공부도 좀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기도 하고요. 근데 전기하는 사람이 또 뭐 바닥도 수리하고, 뭐 수도도 하고요. 뭐 그냥 뭐 다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명만 잘 잡으면은 다음부터는 뭐 무슨 일이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계속 부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수업료를 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수업료냐면은, 이거 그렇게 비싼 거 아닌데, 한국도 그럴 수 있잖아요. 태국도 그렇습니다. 눈탱이 맞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원인 분석을 하고, 이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났는지 그거를 먼저 면밀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일을 시키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 좀 아는구나, 뭐 그러면서 눈탱이 치는 확률은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런 사람은 어디서 찾아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요, 일단 옆집에 문의하면은 몰라요. 왜냐면 일반적인 태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는 뭐 페이스북이나 뭐 그런 데서 하거든요. 근데 페이스북까지 이렇게 광고를 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이미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페이스북에 광고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찾거든요. 그러니까 바빠요. 그러니까 몸값도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좀 약간 비싼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냐, 이런 사람들을. 일단은 동네 근처 공구상을 먼저 찾아보세요. 태국에는 공구상 하는 사업이 되게 많이 활발히 하고 있어요. 홈프로라고 이렇게 큰 업체에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은, 동네 구석구석에, 동네 슈퍼마켓처럼 이렇게 동네에 무슨 뭐 PVC 파이프 팔거나 벤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니퍼, 못, 뭐 망치, 뭐 이 온갖 그런 집에 필요하거나 공사에 필요한 것들을 파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시거나 걸어 다니시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실 때 주변에 그런 공구상이 있는 거를 잘 유심히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공구상을 찾아가서 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소개 좀 해달라. 그러면은 공구상엔요, 누가 오냐? 그런 사람들이 와요. 도구를 사러. 재료도 사고요. 이 사람들은 아침 일찍 움직입니다. 그래서 홈프로라든가 그런 데는 또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는 동네 근처에서 빠르게 구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필요한 물건 있으면 주문도 미리 좀 해놓고, 나름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이 태국입니다. 제가 지금 남록가라는 동네에 있는데 여기 있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다른 있었을 때도 항상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구상에 가서 기술자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기술자 알아봤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씩 이제 더 물어보는 거예요. 유리 하는 데는 어디냐, 뭐 모터 고치는 데는 어디냐, 이런 식으로 계속 정보를 습득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임대하는 집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모터가 고장나서 물 탱크에 있는 물을 집으로 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모터가 제가 하도 많이 사다 보니까는 모터가 여러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이 모터는 내가 살고 있으면서 고장 났잖아요. 그럼 고쳐야 되잖아요. 그 모터만 고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뭐 한국식대로 그 브랜드의 뭐 AS를 불러서 어떻게 한다, 이제 그거는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굉장히 고가일 때만 그렇게 하는 거고, 보통 저렴하게 빨리빨리 고치고 싶을 때는요, 보통 펌프가 고장난 거는 안에 물이 빠지거나, 이제 어떻게 물이 빠지냐면요, 정전이 돼요. 정전이 되면 모터에 물이 이렇게, 만약에 이제 오른쪽 한쪽 방향으로 이제 틀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터에 공기가 차게 됩니다. 안에 그 모터 이렇게 물이 원래 차 있어야지,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뭐 근데 하여간에 그게 공기가 차 있다 보니까는 전기가 들어왔을 때 공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공회전을 하면 어떻게 되냐? 모터가 뜨거워지겠죠. 예, 뜨거워지면서 정지를 합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정지를 해요. 너무 뜨거우면 멈춰라. 근데 가끔 고장도 나요.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버식으로 해가지고 더 넘쳐서 막 돌아가다 보면,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모터 같은 게 고장 나서는 굉장히 난처하거든요. 화장실은 써야 되고 지금 당장 해야 되고, 그럴 때는 우리가 빠르게 공구상을 먼저 찾아가서 모터 고치는 데 어디냐, 이제 그거를 이제 수소문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동네에 또 잡다하게 고치는 또 만물상이 있습니다. 뭐 냉장고, TV, 모터 뭐 이런 거 고치는 데도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지역마다 다 있어요. 패키지예요, 패키지,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모터를 들고 가서 이제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모터를 뜯을 때는 이제 물도 잘 잠가야 되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전기선이요. 보통 일반적인 가정집이나 하는 데서는요, 전기선을요, 이제 쥐들이 갉아먹지 말라고 이렇게 파이프라든가 어떤 터널 같은 데 집어넣어서 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 천장에도 보면요, 이렇게 터널이라든가 이렇게 막 PVC 비슷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쥐들이 안 갉아먹게끔 하게 합니다. 보통 집에서 누전, 무슨 정기적으로 뭔가 계속 문제가 있다는 거는 어디 한 군데에서 쥐들이 갉아먹어서 그 전기가 쇼트 나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일단은 어디가 그게 안 씌워져 있는 데부터 빨리빨리 찾아야 되고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전기 기술자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또 전기하는 사람을 따로 불러야겠죠. 이제 그래서 전기하는 사람을 또 똑같습니다. 거기 가서 이번에 전기선 파는 데 있잖아요. 전기 재료 파는 데. 예, 그거 이제 뭐 형광등, 전기 뭐 많이 팔아요. 전기만 또 따로 파는 데가 있어요, 항상. 그럼 거기를 찾아요. 그것도 나는 뭐 못 찾겠다, 물어보지도 못하겠다. 구글에서 찾으면 됩니다. 지도 찾기에서요. 거기다 태국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이제 그런 걸 찾는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또는 그냥 뭐 동네 이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글링 해가지고 찾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겪었던 전기가 고장나던 경우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전기선이 쥐들이 갉아먹거나, 또는 그 차단기 있죠? 차단기가 녹아내렸거나. 예, 이유는 모릅니다. 녹아내려요. 예, 무슨 전기가 갑자기 들어오거나 끊겼다가 들어오거나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전기가 막 이상이 생겨요. 그럼 어쨌든 차단기가 녹는 경우가 있어서 차단기를 교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보통 이런 차단기 교체, 뭐 전기선 교체 이 정도는 이제 제 레벨에서는 이제 제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그냥 차단기, 큰 메인 차단기 내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저 아주 손쉬운 정도의 교체까지는 가능하고요. 근데 저는 공장에 이제 삼선 기계들이 많아요. 삼선을 이용해요. 380V 그런 기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손 안 대고
기술자들을 부르곤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집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못하겠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찾아다가 하면 됩니다. 뭐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타일 있잖아요. 타일도 이렇게 막 깨지고 그러면은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동네에 또 타일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누구 좀 이거 소개시켜 달라 그러면은 전화번호 받아서 연락해가지고 뭐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 앞에서 좀 도와달라거나. 왜냐면 자기한테 또 물건을 살 거니까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페인트질, 또 페인트 전문가들이 따로 있죠. 여기는 벽지를 안 쓰니까요. 그래서 페인트 가게 가서 또 페인트 칠하는 사람 좀 소개 좀 시켜달라 그러면 이제 페인트 하는 사람 그렇게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걸 할 때는요, 작업을 같이 묶어야 되는 것이 있고 묶지 않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묶으면요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자기가 못하는데 다른 기술자를 또 불러와요. 그럼 다른 기술자를 불러오면 거기다 또 자기 이익을 집어넣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 정도까지 내가 돈을 내겠다, 나는 편리성을 더 추구하겠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불러다 당신이 알아서 불러서 이렇게 작업하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 정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시키다 보면 가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카랭 이제 그냥 순수한 노동비면 할 것인지 아니면 도구까지 다 포함을 할 건지. 그러면 이제 도구라는 거는 뭐 차단기랑 내가 사줄게, 그런 거는 내가 가서 사올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있고 내가 원하는 이런 게 있으니까 홈프로 가서나 타이 왓사도 그런 데 가서 내가 사도 이렇게 할게. 모터도 내가 이런 거 뭐 이렇게 할게. 형광등도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해놓고 너 이거 한 군데 설치하는데 얼마냐 라고 질문을 해도 됩니다. 태국은 그런 거 그렇게 너무 막 깐깐하게 굴진 않아요. 그런 거 있으면 사오세요, 내가 그거 해줄게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자들이랑 얘기를 해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돈 내는 것도 아주 큰 공사는 334, 작은 공사는 반반. 그래서 돈을 낼 때는 항상 끝까지 하는 거 보고 돈을 나머지를 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켰다가 내용이 길어지네요. 제가 그 매장을 할 때였어요. 매장 이제 믹스트몰 짜뚜짝 옆에 믹스트몰 매장을 처음 이제 오픈하는데 되게 큰 공사였거든요. 제가 거기 인테리어 비용만 한국 돈을 한 1억 2천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뭐 바닥부터 뭐 인테리어 뭐 가구 조명 다 할 것 없이 그냥 풀 세팅을 하는 바람에 공간도 컸거든요. 돈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30%인가 30%구나 30%를 이제 문제가 생겼었어요. 뭐냐면은 이슈는 이거였어요. 70%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30%가 남았어요. 그럼 70%가 남은 돈을 낸 상태예요. 그럼 30%는 언제 내냐? 공사 끝나고 다 확인한 다음에 30%를 내야 되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공사가 끝나고 내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거예요. 나 70%만큼 일을 다 했고 인건비 재료비 다 나가서 30% 돈이 없어서 나 더 이상 공사를 못하겠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30% 끝나 이게 나머지 이제 70%까지 대금이 다 지불이 되고 일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역시 마무리가 아직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끝내고 30%를 내기로 했단 말이에요. 계약서도 그렇게 써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라 하냐면은 나 70%까지는 저기 인건비랑 재료비 다 냈어. 그래서 이 공사를 나머지 거 30%를 해야 되는데 30%에 대한 자금이 없어서 나는 이걸 못하겠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래도 그걸 어떻게 내냐. 야 30% 줬는데 너 일 안 하고 도망가면 어떡하냐. 그렇게 했더니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는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80% 10%가 약간 넘친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30%에서 자기들 10%만큼은 더 떼갔어요. 되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를 뭐 민사로 갈 건지 뭐 이렇게 할 건지 하잖아요. 절대 태국 얄짤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가면요, 일단 계약서가 엄청 튼튼해야 되고요. 그리고 웬만해서 이거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서 그냥 손해보는 게 낫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술자들을 불러서 뭔가를 할 때는 항상 일이 끝나고 확인하고 50%를 준다는 거를 구두상 또는 문서상으로 어느 정도는 증거를 남겨놔야 자기도 할 말이 있어요. 또 이런 것도 가끔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럼 경찰서도 가요. 그럼 경찰서 가서 나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좀 해달라. 그러면 경찰도 좀 들어보다가 또 통화를 해서 약간 중재하는 그런 동네 경찰서에서 중재 역할도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비용을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너무 작은 돈이다. 뭐 하루에 뭐 3만원, 뭐 5만원 막 이런 거다. 뭐 이거
저 먼저 그냥 주고 빨리 끝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막 깐깐하게 안 하셔도 되는 액수라면은 그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공사다, 공사가 크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퍼센테이지, 지불하는 퍼센테이지를 잘 고려를 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서 생활하신다 그러면. 왜냐면은 그래야 단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된 그 기술자가 생겨서 뭐 항상 급할 때가 있어요. 또 하필이면 꼭 고장 나더라도 12시, 새벽 1시 막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막 10시 막 물건도 살 데도 없고 뭐 그럴 때 항상 존재를 해요. 왜 꼭 어려운 시간대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단골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자가 잠을 자다가도 아 지금 급하다 이러면은 아 그러면서 또 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설치도 해주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 생활 하는데 이런 기술자, 집 수리 보수 뭐 이런 거 할 때는요 동네에서 자급자족으로 알아보시는 게 낫다. 소개를 받으면은 되려 안 좋을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아싸리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하고 일을 해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갈아 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태국 생활 하는데 집을 유지 보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짧게 하려고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는 길어졌네요. 오늘도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